진각 I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양정사입니다. 지난 방송 때는 회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오늘 두 분 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일 정사님. 안녕하십니까. 불의시민당 현일 정사입니다. 그때 주제가 회양이어서 진짜 회양이 돼가지고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시 앉게 돼가지고 오늘 또 한번 열심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도현정 선생님께서 안 보이시는데 멀리 회양하러 가신다고 소식이었습니다. 대신에 오늘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진각 ITV 구독자 여러분, 덕화시민당 석인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인 정사님께서는 저희 방송 보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쭉 보니까 신박하고 참신하고 참 좋았다. 현일 정사님께서는 주변에서 어떤 반응 있으셨어요? 주변에서 뭐 연예인처럼 이렇게 방송 잘 봤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방송 보고 나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가오나시라고 있어요. 가오나시 얼굴이 허옇게 나와서 첫 방송부터 다들 주변에서 너무 놀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보다 좀 낫지요? 네. 그렇지 않나요? 예. 네. 그렇지 않나요? 예. 원래 나았습니다. 원래 나았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진 거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평균 기대 수명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노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제가 아무래도 노년에 제일 가까우니까 답을 한다면 경제적인 자유가 허락된다면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또 때로는 배낭여행을 해서 북인도에서 남인도까지 이렇게 가보는 것도 좋고, 또 세 번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종단 안에 있으면서 기로진원을 하고 난 이후에 안내실에 근무하면서 우리 육중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수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사님 좀 놀랍네요. 다시 이렇게 기로진원을 하신 이후에 통련 안내실에서 근무를 하신다. 시민당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글쎄요, 시민당에서 있으라 하면 시민당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수님하고 같이 한다면 소외된 곳에 가서 양로원이나 밥집이나 이런 걸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내실에서 전수님하고 두 분 하시기에는 너무 좁죠. 더 좋은 곳에서 계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서원하겠습니다. 현일 정사님께서는 우리 종단에서는 기로진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가장 젊으시니까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내 삶을 회양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은퇴 이후에 경제적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딛는 기는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야 될 것들은 또 베풀어서 회양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일반인이었을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죠. 일반 사회라고 이야기한다면 펀드에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내 재산들을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버리고 살 수 없는 것 같고 같은 의미가 아닐까 봐요.
현대인들이라면 노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은 그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볼 적에는 건강해야 되는 게 제일 일성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프시면은 돈이 암만 많아도 그죠? 놀러도 못 가시고 그 치료하시는데 돈을 다 쓰시고 그런 노후를 보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건강이란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런데 그 건강이란 부분은 몸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갖고 노후 생활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완벽한 은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퇴임하신 스승님들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저희 스승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종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안 들어와요. 사실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진각종만 그런 게 아니라 조계종 혹은 뭐 교회, 성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도 제가 볼 적에는 석인정 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산티아고 거기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계속 교화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당을 지켜주셔야지 되지. 왜냐하면 지금 종교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로 진언을 하더라도 위촉을 해서라도 계속 시민당을 지켜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년 안내실에 계시다고. 통년 안내실. 통년 안내실에 있겠다고 했고, 그게 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요새 사회에서 보면 본캐, 부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본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그런 활동으로서 삶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지 말고 좀 더 나은 방향 쪽으로 좀 가주셨으면.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시민당은 일단 평생 내가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어찌 보면 교화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은퇴를 생각하더라도 계속 교화를 하면서 그 교화 속에서 아까 본캐, 부캐 얘기하신 것처럼 부캐를, 부수적인 캐릭터를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시민당 이외에도 각 교구에 보면 노전수님들, 그죠? 퇴임하신 스승님들이 시민당을 지키고 계신 곳들이 몇 군데 됩니다. 근데 그곳에 계신 스승님들을 뵈면 얼마나 감사드린지 몰라요. 연세가 드시는 것 같지만 시민당에 계시면 더 밝아 보이시고 더 조금이라도 활기찬 모습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제 얼굴이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얼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봤으면 되게 나이 들어 보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명 있으면 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늙어간 거죠, 뭐. 그렇죠. 그죠? 네. 그 정사님께서는 은퇴하시고 차실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후배 전수님들이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한번 찾아와가지고 정사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정사님이 차 한 잔 내주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가구를 만드는 게 좋아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서 뭐 회양할 수 있으면은 회양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획일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면 되고 거대한 벽을 쌓거나 벽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산티아고 갔다 오셔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통리원 안내실 옆에 아래쪽에 차실을 저 지금 진원향기인가요? 딱 분위기가 들어갑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주변에 많으시거든요. 정부 시책으로도 보건소에서 보면 이 방문하시기 전에 이런 사업 지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뭐 부엌이나 가정에 안방에 기기를 놓고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적다 하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요즘 시대 좋잖아요. AI 시대고 시민당에 나오시는 우리 노보살님들 또 몸이 좀 나오시고 싶으시지만 좀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노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몸이 이제 여건이 안 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방문을 갑니다. 그래서 방문을 가셔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외로움을 그걸로 완전히 다 달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또 위로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분한테도 힘이 되고 저희도 한 번씩 방문을 가서 그분들과 또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교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당에서 정사전 스님들이 방문을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시지만 이제 방문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보면 저희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모습 보면 또 마음이 조금 짠해지는 경우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런 보살님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힘을 더 북돋아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게 장수예요, 장수. 오래 사신다는 말씀인데 오래 살수록 걱정과 근심은 또 많아지실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현일 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에 대한, 건강하게 오래 살면 참 좋겠지요. 근데 이 건강이라는 생로병사를 어느 누구도 이겨내지 못하니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사님은 인천 덕화시민당 네. 요양원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예. 진각복지재단 산하에 덕화 노인 요양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와, 물론 기대 수명이 그만큼 늘고, 정작 삶의 질 그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올바른 삶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자유로운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넘나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바깥을 보시면 참,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이제 계절마다 나오는 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꽃을 밖에다 이렇게 화단 이렇게 쭉 심어놔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시설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저 꽃이 새로 피었네 하면서 좋고, 오가다 얼굴이 눈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정말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그나마 활동이 자유로우시니까 괜찮은데, 그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연명수준의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다 보니까 삶의 질 자체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다, 어떻게 맞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결론을 내려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시설에 몸담고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현실에 계신 이런 보살님들, 또 들어오는 입소하시는 입소자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찡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전수님 모친께서 열반하셨는데, 열반하시기 전에 그 나름의 뭐 일이 있으셔서 잠시 요양원에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요양시설에 계셨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가실 때는 걸어서 가셨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3개월 만에 돌아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병원에서 그걸 다 보셨는데 당신 정신이 올거드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어머님이 나는 병원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난 이대로 이만큼 살았으니 많이 살았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뜻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자녀가 5이에요. 우리 전수님 형제가 다 이제 아버님도 계시니까 다 통합해서 오케이 해서 어머님 말씀을 들어주자 해서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뵙고 이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과연 어떤 게 좋은 삶일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이쪽에 서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저쪽으로 서면 또 저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시는 분도 외롭고 남는 분도 조금 외롭습니다. 그죠. 그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인 보살님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요즘 그 파크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새벽에 시민당에 오셔서 염송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한 게임, 2게임 공을 치시고 출근을 하십니다. 9시에 출근하셔서 생활복지사, 더 연세 있으신 분들 찾아뵈서 말 친구 되시고, 그리고 2시, 3시 정도에 퇴근을 하세요. 이 생활이 주 5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 날 조금 쉬셨다가 일요일 날, 자성일 날 이제 시민당 오시고. 근데 이 연세가 6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때마다 본인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거기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니까 꾸준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요일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하고 올드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가지고, 그죠? 늙었는데 젊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차이를 보면은 이제 60
60세나 65세 정도 돼서 은퇴했는데 딱 집에 가가지고 나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은퇴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또 누군가 하나 같이 계시는 거예요. 보살님들 입장에서 아침에 뭔가를 차려드려야 되고 점심 때도 차려드려야 되고 저녁 때도 뭔가 밥을 차려드려야 된다. 우리 이제 전수님들이 정사님 이제 봤을 때 삼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도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누군가를 계속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대상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시기를 피했다. 근데 또 한 번 또 오는 겁니다. 뭐 전화가 딱 와가지고 딸내미가 엄마 애들 좀 봐주면 안 돼? 야 내가 니들 키우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 그걸 봐줘야 되겠냐?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키워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애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거절 좀 잘 못하죠. 왜 그러냐면 아들내미 구박받을까봐 며느리한테 이거는 거절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렇더라도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또 돌려보냈어요. 그래가 내가 이제 집에서도 삼식이도 없고 이제 뭐 자녀들 안 봐도 되고 근데 할 게 없단 말이죠. 할 게 없어서 경로당을 딱 가셨는데 60대 70대 보살님들 아시겠지만 경로당 딱 가면은 무슨 대접을 받냐면 세댁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세댁 왔나 그러면서 그죠? 우리 경로당에 와가지고 보시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죠? 그 험구지는 일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을 하면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고 나도 사회적 지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적으로 이제 오히려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생겨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회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은퇴를 하셔가지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많이 늙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지위라든지 어떠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젊게 사신다라는 게 표현이 딱 맞다라는 생각. 무엇을 하든지 다 좋은데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거, 내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노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사회적 문제를 보면 졸혼이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기 전심하고 주부받고 얘기하다가 우리는 정년퇴임하면 졸혼해서 정사님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고 그 대신에 꼭 필요할 땐 다시 한번 이렇게 합체를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 이제 우스갯소리를 지나가면서 말을 했는데 때마다의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하나의 역할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따라가긴 따라가되 내 스스로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좋지 않을까. 그게 진짜 은퇴가 되지 않을까? 네, 그죠? 진정한 은퇴. 고령화 시대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종교, 우리 진각종 이외에 우리도 포함되지만 이 종교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시민당은 초초고령화 시민당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일 정사님 계신 시민당은 저희 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입니다. 근데 다 젊으신 분 50대가 가장 많으세요. 시민당에 거의 한 80%가 50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포시민당에서 교화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비춰보면은 그때 보살님 연세가 90이거든요. 그럼 지금 80대 보살님들은 90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도 시민당을 나오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삶을 이렇게 회항하고 돌아보는 입장에서 그 나이에서 종교를 바라봤을 때 종교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살 만큼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무엇을 돌아볼 것이냐. 종교가 그거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챙겨본다면 그분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고통에서 해탈이 되고 오히려 뭐 인생을 다시 한번 회항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고령화 시대, 이 저출산 시대에
교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현일 정사의 말씀대로 누구나 우리 교도로 들어올 수 있고 종교를 믿을 수 있게끔, 종교에 기여할 수 있게끔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생각을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시민당이 비는 시민당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비어있는 시민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문제를 풀어내면 지금 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글쎄요, 시대에 맞는 다양성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획일화적인 교화를 했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다양성을 가지고 교화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거기에 앞서 이제 하나의 기준을 잡자면 우리는 좀 많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회적 현상이나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 것만을 이게 울타리 안에서 우리 것만 지금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웃 종교라든지 이웃 나라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될 거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나라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존의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회가 무슨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이런 뭐 유흥 시설이나 그 외 사회적 시설로 이제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그 숙박 시설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양시설로 바뀐 경우도 많고요. 또 심지어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아이들인데 유치원이 안 되는데 그것이 노치원으로 바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인, 그러니까 어른 유치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획일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걸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넓게 세상을 본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지금 당장 걱정이 된다고 해서 오늘 하루만 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현일 정사님하고 저하고 바둑을 둔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 자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도양 정사님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저 자리에다가 그야말로 돌을 놓으면 되겠네,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두 분이 싸우잖아요. 두 분이 싸우니까 저는 알려드릴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치를 알 수가 있는데, 잠시 잠깐 뒤만 한 걸음만 물러서면 세상에 보이는데 우리는 무조건 다가가기만 하면 그 세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은 조금 우리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추세가 타이종교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타이종교화가 왜 타이종교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 종교를 바라보고, 아까 그 훈수 두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해결을 해야지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이 종교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 곳에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시민당 교우할 때 기회 되면 하지, 때 되면 하지,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하는 적이 없더라고. 그러려면 뭡니까? 지금에 맞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위해서 물 한 잔 떠줄 수 있는, 또 누구를 위해서 소원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거대하거나 거시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지말적인 것이라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시민당에 오면 그러잖아요. 몸도 갖추고 마음도 같이 와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갈 때가 많잖아요. 솔직하니,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을 좀 더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과 신행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래, 몸은 건강해야지 무엇을 하시더라도 즐겁게 하실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 같은 경우도 기왕 편할 것 같으면 마음도 좀 편안하게 건강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해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각종에서 보면은 그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염송을 하거든요. 희사하고 염송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물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희사를 하는 거고, 마음으로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염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마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마음 두 개 다 우리가 이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회양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시민당 나오셔가지고 시간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냥 한 번씩 들려가지고 염송하고 가시고 희사하고 가시고, 이러한 행위,
이런 불공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마음에 드셨다면, 또 다른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놓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정사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